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비탄성 시스템의 지진응답 5번째 정리 시간인데, 앞에까지 해서 우리는 이제 왜 내진 설계나 이런 거에서 비탄성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했었고, 결국은 우리는 지진에 대해서 변형 능력으로 견딘다 라는 얘기도 했고, 그러면서 나왔던 얘기가 대응 선형계라는 얘기도 했었고, 뭐 이런 거 자세한 거는 이제 반복은 안 하고, 반복은 앞에 거 바로 이제 앞에 정리해 놓은 거 이제 너무 또 반복되면 또 지루하니까, 그런 거는 어느 정도 간단하게만 대충 앞에서 이런 걸 했다 정도는 언급이 되면, 이제 이번 정리 보시다가 혹시나 앞에 거를 안 보고 건너뛰고 이제 이거를 보실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앞으로 돌아가서 이제 관련된 부분을 책이 됐건 뭐가 됐건 이제 참고하고 이제 보시면 훨씬 더 이해가 잘 되겠죠. 그래서 대응 선형계라는 이런 것도 했었다. 근데 우리는 결국 이렇게 낮춰서 강도를 이렇게 낮춰서 뭐 비탄성으로 설계가 될 거다 라는 얘기도 했었고, 여기 자체가 이러면서 뭐 여러 가지 용어 같은 거, 기호들 같은 것도 했었고, 결국 요 F0는 어떤 지진이 왔을 때 이 지진에 대해서 이제 탄성 수준을 유지할 정도의 최소 강도가 F0였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거를 우린 낮출 거다. 그래서 필요했던 게 이러한 이력 곡선이다 라고도 얘기했었고, 이력 곡선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는 그 중에서도 일라스토 플라스틱 가장 간단한 형태로 이렇게 탄소성, 완전 탄소성 모델로 EPP 모델이라고 하는, 뭐 일라스틱 퍼펙틀리 플라스틱 뭐 요거의 약자겠죠. 그래서 완전 탄소성 모델로도 이제 모델링을 이력 형태로 이제 모델링 할 거다. 이전 거 그냥 탄성 스펙트럼에서 리니어에서는 이렇게 복원력과 요거가 그냥 하나로 이제 일라스틱으로 리니어하게 모델링이 됐던 거를 이렇게 우리는 바꿀 거다 라고도 했었고, 그래서 비탄성 이 전시화됐던 게 비탄성에서 동적 평형 방정식을 보면 차이가 났던 게 이렇게 이 감쇄비의 오메가 n의 요다 플러스 제곱에 이렇게 되더라. 그쵸? 요런 동적 평형 방정식, 단자유도에 대한 동적 평형 방정식이 완성이 될 텐데, 여기서 질량 있고 뭐 강성 있고 하는데 그 복원력의 관계가 어떻게 된다 그랬죠? 뭐 감쇄비도 있겠고, 감쇄가 뭐 5%냐 아니면 뭐 3%냐 10%냐 뭐 이런 게 정해지겠죠. 원래는 여기가 그냥 K로만 정의됐다가 원래 모델은, 그쵸? 그래서 질량, 강성 그리고 감쇄비로만 됐다가 우리는 요런 이력 곡선으로 이제 들어가서 결국 필요한 거는 비탄성 동적 평형 방정식은 요 항복변이, 그쵸? 항복변이랑 그리고 이력 규칙 그 두 가지가 추가적으로 알면 우리가 이거를 풀 수 있다. 요거는 이 입력 지진에 대한 거고, 그쵸? 그것까지 이제 전 시간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 이렇게 모델링된 거가 있고, 앞에서 질량이 있고, 구매는 안 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 강성이 있고 감쇄비 이렇게 있는 앞에서 리니어 리스폰스 스펙트럼에 쓰였던, 그죠? 리니어 시스템의 응답 리스폰스 스펙트럼은 이제 맥스값만 모아둔 거니까 여기선 스펙트럼이 아직 아니죠.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것과 우리가 이제 새로 비탄성 모델을 정의한 것과 실제 그래프로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할 건데, 먼저 리니어부터, 그쵸?
리니어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앞에까지는 요약, 간단하게 요약했고, 이제 그러면 그래프로 이게 실제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보면 조금 더 이해가 잘 될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해보면, 지워버리고, 이렇게, 이거 아니죠, 비탄성이고, 이렇게 해보면 이제 요런 응답이 나오는데, 요게 어떻게 나온 거냐면 요런 단자유도, 질량이 m이고 강성이 k인, 즉 어떻게 모델링 됐어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 질량 k를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모델링에 대한 거. 즉 요거는 리니어 시스템, 선형 시스템의 리스폰스, 응답. 그쵸? 선형 시스템에 응답되는 거죠, 지진응답. 그런데 요거는 조건을 보니까 감쇄비가 그냥 0인. 그죠? 감쇄비는 뭐 그거에 따라 다르겠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 시스템은 질량하고 강성 정해지면 뭐가 정해져요? 고유치인 오메가인이 루트 n분의 k니까. 그쵸? 이게 정해지면 거꾸로 tn이 정해지죠. 왜냐면 이 파이를 오메가 n으로 나누면 주기가 되니까. 그래서 요거에 대한 조건은 예를 들어서 어떤 단자유도인데 주기가 tn이 0.5초 간격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에다 대고 지진을 넣은 거라고. 여기다가 어떻게 넣어요? 지진을 막 이렇게 지진을 넣었어요. 어떤 응답을 딱 넣었을 때의 결과. 그쵸? 그랬을 때 여기가 대충 u가 되겠죠. ut가 될 겁니다. 그러면 지진이 뭐 왔다 갔다 할 때 요 단자유도 시스템, 선형으로 시스템으로 모델링된 단자유도의 응답이 여기 나왔다고요. 그쵸? 이렇게 되면 쭉 왔다 갔다 하면 그 중에 u0는 여기 0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뭐라 그랬죠? 맥스. 그쵸? 뭐라 그랬죠? 라고 하는 거는 앞에서 얘기했다는 얘기니까 이거는 이제 앞에 응답 스펙트럼 관련돼서 정리를 해놓은 거에서 사실 비탄성 스펙트럼에 대한 비탄성 지진 응답을 보려면 이제 선형 시스템에 대한 스펙트럼 관련된 내용을 먼저 아셔야 이게 비교가 되고 하니까. 왜냐면 이게 결국 맥스 값으로 뭘 하려고 하는지, 그죠? 결국 이 지진 응답을 가지고 스펙트럼을 만드는데 그 근간이 되는 게 최대 변형 값을 기반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관련된 내용은 이제 응답 스펙트럼 관련된 내용을 정리하는 부분에서 언급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반복되면 또 똑같은 얘기가 굉장히 길게 반복이 되니까 이제 어쨌건 요 0이라고 써져 있는 거는 아래 첨자로 이제 맥스 값을 의미한다. 이게 선형 시스템의 최대 응답. 최대 응답이다. 최대 응답.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기억해야 될 거 아래쪽 보시면 우리는 왜 최대 응답을 알면 어떤 걸 구할 수 있냐라고 하면 우리가 밑면 전단력이라고 하는 거는 밑면 전단력 VP는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하냐면 K의 U0를 구할 수 있다 그랬죠. 그쵸? 강성에다가 최대 변이, 동적 응답의 최대 변이를 곱하면 어떤 강성에다가 변형. 그러면 이렇게 해서 VB 밑면 전단력을 알 수가 있는데 이렇게 구하는 건 강성을 구하기는 굉장히 어려우니까 어떻게 한다 그랬죠? 원래 KU를 바꾼다 그랬죠. K를 어떻게 바꾼다 그랬죠? 요 관계로. 그쵸? 요 관계로. 어떻게? 오메가 n 제곱은 n분의 k니까 m의 오메가 n의 제곱은 k죠. 그쵸? 이렇게 되니까 살짝 지워버리고 이제 여기서 k를 m의 오메가 n의 제곱에 이렇게 바뀐다. 그래서 우리는 요거를 a라고 한다 그랬죠. 유사 가속도 a라고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질량에다가 어떤 칠 때 최대 변형을 기반으로 한 가속도, 유사가 수도 가속도를 곱하면 밑면 전단력이 알 수가 있다. 그쵸? 그렇게 해서 요 1.37이 어떻게 나왔는지 생각해 보면 여기는 어떤 밑면 전단력 같은 힘이고 요거를 무게로 정규화했죠. 자기 무게로. 무게가 여기가 mg죠. 자기 무게 mg로 정규화를 한 거니까 이게 어떻게 나왔는지 생각해 보면 그쵸?
이렇게 해보면 그냥 빨간색이 잘 보이는 것 같은데 굳이 다른 색으로 생각해보면 우리는 최대 변형을 알잖아요. 그럼 요 식의 아래의 식에 따라서 어떻게 할 거냐면 오메가 n은 어떻게 되죠? 오메가 n은 2파이를 tn으로 나눈 거죠. 그쵸?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 아래 식에 따라서 해보면 오메가 n은 2파이를 tn으로 나눠서 제곱해서 그쵸? 제곱해서 여기다가 곱하기 u0 3.34 그죠? 이 단위가 저희가 많이 보는 단위가 아닌데 일단 단위보다는 그냥 뭐 인치, 뭐 피트 뭐 이런 단위 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렇게 되죠. 그럼 요거가 뭐가 돼요? A가 되죠. A가 됩니다. 그쵸? 오메가 n을 2파이 나누기 tn이니까 근데 tn이 이것도 그냥 바꿔 써보겠습니다. tn이 뭐예요? 몇 초라 그랬죠? 0.5초라 그랬죠. 0.5초라고 곱하기 그죠? 요게 유사 가속도가 되고 여기다가 곱하기 질량을 하면 뭐가 나와요? 질량을 하면 요 F0가 나오는 겁니다. 그쵸? 그 힘이 나오는 겁니다. 힘이 나오는 건데 여기서 웨이트로 정규화했죠. 그럼 이제 나누기 mg를 하면 m 약분되고 그쵸? 그런 다음에 요 g는 요 단위를 원래는 우리는 9.8 미터 퍼 초제곱이죠. 세크 제곱인데 이거를 인치 퍼 세크 제곱으로 하면 386이 되죠. 그죠? 이 단위 때문에 그냥 g가 그냥 386이다 이 단위로 맞추면 그렇게만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얘를 386으로 이제 g 값을 써주면 이 값이 어떻게 된다고요? 1.37이 된다고요. 그쵸? 그죠? 자기 무게로 정규화를 했더니 mg로 나눴더니 최대 변형으로부터 그죠? 결국 ma를 해서 그죠? 힘을 구하고 힘을 자기 무게로 정규했더니 1.37이 나왔다 라는 거. 혹시나 이게 사실 이렇게 해서 결국 이렇게 나온다. 이 계산하는 거보다 이거는 어쨌건 이런 수식들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거보다 결국 필요한 거는 이제 비탄성 들어가서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보고 싶은 거니까 지금은 이제 대략 이렇게 나온다. 이렇게 해서 1.37이 나오는 거다 라는 거 정도 아시면 되고 그 의미를 생각해 보면 어떻게 되냐면 결국 요 F0라는 건 뭐예요? 요 대응선형계에서 우리가 앞에서 정리했던 거 잠깐 앞에 정리했던 거 될 것 같은데 여기서 그쵸? 요 F0죠? 즉 요 F0입니다. 그죠? 다시 F0 편한데 요거 그죠? F0를 무게로 나눴던 1.37이라는 얘기는 그럼 뭐예요? 이 지진이 왔을 때 어떤 시스템에 요 선형 시스템에 주기가 0.5초이고 5초이고 감쇄가 0인 이 시스템에 지진이 들어왔을 때 이 구조물을 이 시스템을 탄성으로 유지하려면 밑면 전단력 어디까지 버텨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기 무게의 1.37배 137% 1.37배의 밑면 전단력을 견디도록 해야 된다. 그 최소한의 강도가 자기 무게의 1.37배 정도 된다. 라는 거라고요. 그쵸? 이해 가셨죠? 그쵸? 그런데 우리는 실제로 이 지진에 대해서 설계할 때 그렇게 설계한다고요? 안 한다고요? 다시 앞으로 가서 요거가 1.37에 곱하기 자기 무게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죠? 자기 무게의 1.37배 정도의 크기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할 거라고요? 비탄성으로 하는 순간
이렇게 낮출 거라고요. 낮춰서 예를 들어서 뭐 0.5에 곱하기 자기 무게, 내 무게의 반 정도만큼 해서 비탄성으로 설계할 거다, 모델링 할 거다 라는 거라고요. 그쵸? 그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얘를 낮출 거다. 그런데 이 뒤에 있는 거대로 낮출 거니까 일단 이렇게 내버려 두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렇게 대응된다는 거를 먼저 아시면 이 5번째 정리도 이제 일라스틱부터 보고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2번째 것까지 하려면, 그죠? 아시겠죠? 그죠? 다시 한번, 우리는 선형 시스템에 대한 질량과 강성으로 감쇄비 0이고, 이 질량과 강성의 어떤 비로 주기가 0.5초짜리로 왔다 갔다 하는 단자유도를 모델링 해놓은 다음에 지진을 넣고 그거에 대한 응답을 봤더니 막 이렇게 변형이 생기면서 최대 변형이 3.34인치 생겼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동적인 관계, 고유치적인 관계를 통해서 KU0를 해야 되는데, 질량 곱하기 유사 가속도의 곱으로 우리는 민변 전단력을 구할 수 있다. 그걸 알고 있다. 그래서 이 녀석을 우리가 오메가인을 아니까 오메가인 제곱을 곱해버려서, 그쵸? 곱해버려서 최대 변형에다가 곱했더니 유사 가속도를 알았고, 그거를 질량에다 곱한 다음에 뭐로 정교해서 자기 무게로 정교화를 하면, 그쵸? 자기 무게로 mg로 정교화를 하면 결국 1.37이 나오는데, 이것의 의미가 우리가 이 지진에 대해서 이 시스템을 선형으로 탄성 거동을 하게끔 하려면 최소 자기 무게에 어떻게 된다고요? 1.37배만큼이 필요하겠구나. 즉 대응 선형계의 강도, 이 강도가 1.37 곱하기 내 무게 정도가 되겠다. 그쵸? 그런데 우리는 비탄성으로 가면 이렇게 하는 건 너무 비경제적이다라고 했죠. 결국은 우리는 낮출 거다. 왜냐면 1000년에 한 번, 1000년에 2000년에 한 번을 지진에 대해서 설계를 할 때 탄성으로 아무 구조물의 피해가 없게끔, 균열도 없게끔 이걸로 대응 선형계에 맞춰 설계하는 거는 너무 비경제적이니까 우리는 낮출 거다라는 얘기를 앞에서 했었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요 1.37 곱하기 자기 무게, 요거가 mg입니다. W라고 돼 있는 게 웨이트의 약자고, 요거를 이제 얼마만큼 낮추냐에 따라서 이제 어떤 요구되는 게 또 달라지겠죠. 그쵸? 근데 어쨌건 중요한 건 낮출 거다 라는 것까지 앞에서 얘기를 했었고, 그쵸? 그래서 그거를 비교하기 위한 이 선형 시스템에 대한 대응 선형계를 먼저 우리가 그래프로 확인했다. 그러면 이 대응 선형계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는 비탄성을 얼마만큼 낮춰서 모델링을 해서 이 다음 정리 때 실제로 대응 선형계의 응답은 이렇게 나오는데, 그쵸? 비탄성 시스템의 응답은 어떻게 나올지 그래프로 보자 라는 것까지, 그죠? 말씀드리면서 5번 정리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